소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아마 나중에 이쪽에 나 소금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소금 제품을 이용해서 뭐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그런 영감이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강연이 되면은 오늘 만족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소금 되게 흔하게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갖다 흔하게 이렇게 먹은 거는 채 100년이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소금이 되게 귀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유럽 쪽에서 이게 이제 15세기 그때 사용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소금 단지예요. 여기다가 소금을 갖다 놓고서 했는데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귀한 거 아니면 이렇게 안 하겠죠. 우리가 소금에 이제 영어로 하면 salt 이렇게 하는데 소금의 어원이 라틴어 살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옛날에는 이제 로마 시대 그때는 소금을 갖고 월급을 줬어요. 그게 이제 귀하니까. 요새 이제 소금 갖고 월급 주면은 화내겠죠. 근데 그래서 소금을 해서 월급을 줬다 해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나타내는 영어 셀러리가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소금을 갖고 월급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육식 동물은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고기에서 염화나트륨이 얻어지기 때문에. 근데 초식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소금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절벽 같은 데 사냥이나 이런 데가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걸 인터넷에 어떤 데 이렇게 가끔 사진 같은 게 보이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거기에 사냥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에 가서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나온 소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벽에 그걸 핥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고속도로 난 게 길들이 옛날에 초식 동물이 소금 찾으러 다닌 길이 그게 이제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로 이렇게 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초식 동물을 갖다 지금 가축을 갖다가 가축화할 때 소금 저는 그쪽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소금 히스토리 그쪽 보면은 초식 동물을 갖다 가축할 때 소나 뭐 이런 양 소금을 이용해서 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만큼 이제 소금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강연할 내용은 주로 이제 먹는 용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전체 소금 생산량에서 먹는 거로 쓰는 거는 약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소금이 다양하게 써요. 뭐 유리 생산하는 데 쓰이고 합성 고무 생산하는 데 쓰이고 뭐 알루미늄 생산하는 데 소금이 뭔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정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게 쓰여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50만 톤 정도 쓰이는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약 3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정제염 생산하는 게 한 17만 톤 그래가지고 둘 합쳐서 약 50만 톤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필요한 식용으로 필요한 게 1년에 한 90만 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한국에 생산되는 게 다 충족을 못 해요.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이 한국산 천일염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선은 뭐 소금이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뭐 열흘 정도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금하고 물을 안 먹고서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먹으면 죽어요. 소금하고 물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첫 번째 얘기한 거. 세포막에 전이차를 만들어주는데 소금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이 이제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 안에하고 바깥하고 이 전압차가 있어요. 그 차이가 이제 보통 평상시에 하면 한 60mV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 소금이 형성을 해요. 우리가 이 세포에 있어서 그걸 막전이라고 하는데 세포막의 전이차 저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냐면은 우리가 운동 안 하고 이제 평상시 할 때 에너지 한 40% 정도를 갖다가 저거 만들기 위해 써요.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 신경 전달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거기에 막전이 그게 이제 관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 다음 영양소 흡수 혈액량 이렇게 하는데 요 기타. 자, 전 세계 누구나 소금 갖다 다 먹는데 여태까지 소금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 한 5년 요 사이에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소금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더 중요한 기능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아직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좀 약간 할 거예요. 다는 못하고. 소금은 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유기물이에요. 근데 소금은 유일하게 유기물이 아니에요. 무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광물이죠. 근데 대체품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얘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필수 영양소다. 최근에 하여튼 정부에서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래요. 소금을 갖다 줄여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슬기롭게 좀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이제 소금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불행히 이제 소금을 갖다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아마 우리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소금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암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게 암염이에요. 한국에서는 전혀 생산이 안 되는데 저건 뭐냐면은 우리 석탄을 갖다 광산에서 캐듯이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근데 쟤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저것도 이제 원래는 바닷물에서 만들어진 건데 오랜 기간 동안에 비가 오고 하면서 씻겨 내려가가지고 미네랄이 전혀 없어요. 거의 순수하게 염화 나트륨이에요. 암염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혹시 이제 히말라얀 핑크솔트 이런 것들은 암염인데 그게 이제 소금 형성될 때 지각 변동을 어느 시기에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히말라얀 핑크 솔트도 있고 히말라얀 블랙 솔트, 볼리비아 핑크 솔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그런 지각 변동을 이걸 갖다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질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저기 이제 천일염은 우리 바닷물 증발시켜서 만든 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일염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미네랄이 많은 줄 아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거의 대부분은 미네랄이 없어요. 근데
우선 이제 그것도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미네랄 하면은 제가 이제 한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 소금에서 Na하고 Cl, 염화나트륨도 미네랄인데, 뭐 미네랄이 많다 그러면은, 예? 그 표현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소금에 있어 미네랄 얘기하면은 NaCl을 제외한 무기물들을 갖다가 이제 소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네랄을 하죠. 그렇게 하죠. 저희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되는 천일염 거의 대부분은 미네랄이 없어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그걸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원인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소비자들이 뭐 그 제품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그 식품 같은 거 사고 할 때도 거기 그 뒤에 봐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뭘로 썼냐 할 때 그냥 천일염이라고 썼으면 거의 대부분이 호주나 멕시코 이런 데서 싼 천일염 그걸 쓴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거기에 이제 국산 천일염 쓴 거는 항상 국산 천일염이라고 이렇게 그 대개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제염은 이거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전 일본에서 1970년대에 이제 개발된 건데,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만 이온 교환 수지라는 특별한 장치를 갖다가 써가지고 염화나트륨만 뽑은 거예요. 얘는 뭐 염화나트륨만 뽑았으니까 미네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제염은 저건 이제 꽃소금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하얗게 정말 예쁜 소금들을 많이 주는데, 대개가 이제 저게 이제 제제염인데, 전 재제조했다 해서 제제염이라고 불러요. 근데 쟤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천일염이 뻘 성분도 있고 해서 좀 더럽다 해가지고 천일염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다시 재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국산 천일염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재결정을 하면은 한국산 천일염에 있던 미네랄들, 특히 이제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산화가 되면서 약간 누렇게 나와요. 하얗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제제염 만드는 소금은 호주나 멕시코에서 이렇게 수입한 천일염 갖고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나 멕시코에서 나오는 천일염 미네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도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있는 소금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국산 천일염은 지금 미네랄 함량이 높다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염전 하고, 이제 이게 프랑스 게랑드의 저희 염전인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국의 염전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 유럽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천일염이라 하죠. 근데 실제 하면은 모든 걸 연구해 보면 한국산 천일염이 더 좋아요. 알려지긴 덜 알려졌지만은, 요건 이제 천일염만을 갖다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염도하고 수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천일염에서 천일염은 수분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염도와 플러스 수분은 하고 나머지가 사실은 미네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산 천일염 하면은 뭐 염도가 85%니까 어떤 사람은 나머지 15%가 미네랄인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수분 함량을 갖다가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국에 있어서, 한국산 천일염에 있어서는 미네랄 함량이 보통 4 내지 한 6% 정도로 보면 돼요. 멕시코산 같은 경우는 이거 천일염인데, 보면은 거의 뭐 미네랄이 없어요. 99.3% 이렇게 해가지고 미네랄이 없어요. 거의 순수하게 정제염이랑 비슷하죠. 프랑스 게랑드는 얘도 이제 미네랄이 있는 천일염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죠. 미네랄이 그러면 어떻게 있나 하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한국산 천일염은
약 8,000에서 12,000 ppm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 있고 칼륨이 한 2,000에서 한 3,500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칼슘 있고 그 나머지 이제 뭐 또 아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네랄이 많으면은 다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산 천연과도 1년, 2년, 3년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1년, 2년 이렇게 할 때 보면 미네랄 함량이 줄어들어요. 간수가 빠지면서. 근데 우리가 건강 몇 가지 조사해보면은 미네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네랄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미네랄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세계 전체 소금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암염이 한 61%.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암염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암염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대규모 천일염, 호주나 뭐 멕시코 뭐 이런 데들 하면은 얘들 다 지금 둘 합치면 98%인데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있는 소금 저는 기타 2%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1%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미네랄이 있는 소금은 예외적인 경우다. 한국이 1년에 이제 천연 생산하는 게 한 30만 톤 정도 되고 프랑스 게랑드가 1년에 생산량이 한 15,000톤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포르투갈에 일부 있고 뭐 할 때 걔네가 그쪽에 한 7,000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미네랄이 많은 천일염 생산지에 한국의 세계적 주산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는 하나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미네랄이 많은 게 미네랄 그 정도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는 건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케이스만을 갖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질병은 이 활성산소로부터 와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산소로 호흡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활성산소는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되게 반응성이 커요.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세포 주위에 있는 물질들하고 세포 주위에 있는 뭐 단백질이나 지방하고 반응을 하면서 세포 손상을 줘요. 그런 세포 손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이제 활성산소들이에요. 뭐 산소하고 그래서 저런 이런 것들 H2O2, OH- 저런 거 다 활성산소인데 되게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서 아마 건강 프로그램에 하면은 이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활성산소에서 세포 손상을 받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러면 세포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은 복구하려고 그래요. 복구하는 과정이 염증이에요. 이거는 이제 균의 감염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균 감염 없이 생기는 염증이에요. 이런 걸 우리 하면은 만성 염증이니 이렇게 하는데 얘네 둘은 항상 동반돼서 나타나고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사실 소금을 적게 먹으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금 먹으면 활성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 우리 미네랄이 많은 천일염은 먹었을 때 활성산소 발생을 줄여줘요. 그리고
요거는, 근데 한국산 천일염이 정말 또 독특한 게 전 세계에서 소금을 갖다가 구워서 먹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근데 한국산 천일염은 구우면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그 항산화력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오늘은 항산화력 요것만 얘기하는데 항산화력만 아니고 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게 제가 이제 이 한국의 천연을 갖다 저는 보물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섭취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활성산소 시험관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서 거기에 이제 소금을 갖다가 용액을 조금씩 넣으면은 얼만큼 그 활성산소 제거하는가 이제 보는데 저 정제염 용액을 갖다가 활성산소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제거하는 게 없는데 천일염도 구운 소금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넣으면 확 떨어져요. 그 활성산소 발생을. 근데 주경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똑같은 양을 넣었죠. 그냥 금방 이렇게 활성산소를 떨어뜨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저 시험관에서 한 거고, 그러면 실제로 먹었을 때도 저런 효과가 있나? 지금 뭐 동물 같은 이제 하면은 우리가 그 활성산소 측정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활성산소가 지나간 흔적을 갖다 보통 많이 체크해요. 그래서 보면 활성산소가 지방을 갖다가 이제 손상을 줄 때 주로 산화를 시켜요. 그 지방 산화되는 걸 갖다 보면 정제염을 먹은 쥐에 있어서 그 혈액이나 조직을 갖다 이렇게 보면 산화된 지방이 확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천일염은 줄어들고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산화된 지방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단백질 산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그 염증하고 이런 활성산소의 그 지표가 되는 그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 활성산소 많이 발생되면 어떤 특정 단백질이 많이 증가되는데 그 지표 단백질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여기 이제 까맣게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온 게 이제 고놈인데 정제염 먹으면은 그 몸 안에 저게 많이 생겨요. 저 단백질이. 근데 뭐 주겸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천일염 먹어도 훨씬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 산화 스트레스나 그 염증 이런 게 훨씬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학술적인 얘기는 가능 안 할게요. 그러면 저거 뭐 요점만 얘기할게요. 활성산소 저게 그럼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세포에 보면은 이게 세포예요. 세포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숨 쉬는 산소 거의 대부분이 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그 에너지 공장이라 할 수 있는데 소금을 갖다가 나쁜 소금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손상을 받으면서 산소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활성산소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소금 종류가 달라지면은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이제 달라지는데 미토콘드리아 이제 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그 소금 종류에 따라 확연히 달라요. 요건 이제 넘어가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활성산소 그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거 하나만 갖고서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관계되는 다른 여러 가지를 갖다 조사했을 때 모든 게 일치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아마 저염 소금 해가지고 뭐 많이 저기 웰빙 소금 같이 선전 나온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게 소금을 갖다가 NaCl 대신에 KCl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KCl을 갖다 어느 정도 집어넣냐면은
28% 우리나라 생산되는 거 28에서 62%까지 엄청난 양을 집어넣어요. 근데 저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잉으로 있으면 콩팥이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쪽 배설이 되니까. 콩팥이 과잉된 칼륨의 유일한 배설 장소예요. 근데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과잉의 칼륨 배설이 안 돼요. 그러면서 혈액에 이제 농축이 되는데 그걸 갖다 고칼륨 혈증이라는데, 문제는 이게 콩팥 손상되는 게 침묵의 질환이라 해서 잘 자각을 못 해요. 우리가 한 80% 손상이 왔을 때만 자각을 한다 그래요. 그 이상 왔을 때. 근데 문제는 65세 이상 그 사람들이 거의 상당 부분이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족에서 같이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하고 있는데, 따로 소금 구별해서 음식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저염소금.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저거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백화점에 가면은 되게 비싸게 하는 소금들이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한국산 천일염보다 나은 소금을 발견을 못했어요. 분명히 또 한계는 있긴 있어요. 걔는 워낙 독특한 소금인데, 그건 천일염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거의 그냥 한국산 천일염을 먹는 게 가장 싸고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좀 가끔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좀 들었긴 했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소금 논쟁이, 우리가 소금을 줄여서 먹어야 되는가 하면서 되게 이제 논쟁이 했는데, 이거 한참 많이 썼는데, 여기 중요한 게 미국 질병관리본부,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CDC 저거 많이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루에 소금 5.8g 이하 먹으라래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g 이하 먹으라고 이제 하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소금을 갖다 3.8g 이하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지금 평균 소금 섭취량은 요새는 한 10g 정도 돼요. 얼마 전에도 12g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아마 언론에서도 보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이 한 2배를 먹는다고 하는데, 좀 사실은 저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뭐냐면, 의료계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학술단체가 미국 의학학술원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단체가 소금 줄여먹기 그걸 운동을 벌이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하고, 다른 데가 다 여기 따른 거예요. 근데 2013년에 이 단체가 여기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소금 5.8g 이하 먹으라고 권했는데, 2013년에 소금을 줄여서 먹었을 때 건강에 이점이 되는 게 과학적 증거가 없다 하는 보고서를 낸 거예요. 저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저때 되게 서로 고민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잡지예요. 여기서는 권장량이 7에서 15g을 권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10g 먹는데 줄여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저기서 하는 거라면.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오히려 소금을 줄여서 먹으니까 심혈관 질환이 훨씬 증가하면서 그거에 의한 사망률이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그 3,800명을 갖다 8년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6g, 그때 이제 9g, 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10 몇 g인가 15g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모였는데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훨씬 적었다는 그런 논문인데 저거는 상당히 그때 이제 좀 센세이셔널 했죠. 그리고 요새 이제 저염 식품을 갖다가 많이 뭐 권하잖아요. 가공식품에서도. 이건 뭐냐면은 그 논문이 많은 식품회사들이 저염 가공식품을 많이 지금 그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많은 그 대사질환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걸 염려하는 논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소금을 갖다 적게 먹으면은 혈압은 약간 떨어져요. 근데 혈압은 약간 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지표들이 다 올라가요. 얘들은 그 점부터 이제 알고 있는 게 얘들은 그 심혈관 질환을 갖다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게 이제 계속 논쟁이 돼요. 얼마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게 이제 소금 섭취량, X축은 소금 섭취량, Y축은 건강 위험도 이렇게 했대. 옛날에는 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적게 먹을수록 건강 위험도는 거의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저 A로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소금 많이 먹으면 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적게 먹었을 때는 급격하게 증가해요. 건강 위험도가. 그 많이 먹을 때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그런데 이제 논쟁이 여기는 이제 과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A라는 거. 근데 얼마가 최적 그 가장 낮은 건강 위험도가 낮은 포인트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논란이 되지만은 우리 미네랄 많은 소금이나 뭐 죽염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건강 위험도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섭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소금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패러독스 하면은 이거는 뭐 반전, 역설 뭐 이런 건데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거꾸로 되는 현상들 요걸 갖다 제가 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우리 소금 많이 먹으면은 비만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아직도 언론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거 뭐 그 아이오와 대학에 있는 팀이 이제 낸 논문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들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소금 많이 먹으면은 살찌는 걸로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봤더니까 오히려 소금 많이 먹은 그룹에서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갖다 조사했다니까 그 소화 효율을 갖다 떨어뜨려서 했는데 저 소화 효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당시만 해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 나중에 요거는 그 우리 그 짜게 먹으면은 물 많이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6에서 한 12g 요 사이에는 짜게 먹는 데서 물을 갖다가 많이 먹진 않아요. 이게 이제 요게 그때 아주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짜게 먹어도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먹으면은 저 물을 많이 먹긴 하는데 한 12g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원인을 갖다가 이제 밝혔는데 그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그 요소 합성이 증가하는데 얘가 요소가 물을 갖다가 잡고 있으면서 그게 지금 뭔 얘기냐면 우리 그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에너지 그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써요. 그 앞에 그 논문에 소화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거기하고 그걸 설명해요. 그게 이제 근데 또 최근에 또 보면은 그 우리가 소금을 갖다가 또 많이 먹으면은 그
포만중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 이제 더 이상 먹지 말게 하는 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억제해가지고 더 많이 먹게 한다 그런 논문도 있어가지고 아직도 얘는 논란이 되긴 해요. 우리 이제 요것도 이제 뼈 건강. 우리 소금 많이 먹으면은 골다공증 생긴다고 많이 그래요.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과량의 나트륨을 갖다 배설하기 위해서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러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소금을 좀 적게 이렇게 먹으면 약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오는데, 2006년도에 최초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자꾸 이제 넘어지고, 그렇게 하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그런 텐데, 2011년도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팀이 한 건데, 이때 이제 뭐냐면 5,200명을 갖다 조사해가지고 했고, 그 중에 특히 깜짝 놀랄 건 뭐냐면 400명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면은 실버타운이나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 저것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 하면은 완전히 다 저염식을 해요. 근데 5,200명 중에 400명은 그런 그 요양원 같은 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한 저나트륨 혈증인데 100%가, 그것도 100%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잘 넘어지고 그 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잘 부러지고 뼈가. 그리고 사망률도 높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마 한국에서 지금 요양원들 뭐 다 하면은 아마 저염식을 다 할 거예요. 거기서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요게 이제 최초로 그때 하고서 그 다음에 비슷한 연구가 된 게 그 다음에 후속 연구로 해서인데 26개의 후속 연구들이 나왔어요. 그냥 그것도 다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라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소음과 암, 요거는 최근 연구인데 요것도 이제 중요해요. 이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진 건데, 이건 유명한 학술 잡지인데, 우리가 소금을 갖다가 많이 먹게 되면은 소금이 피부에 축적된다는 게 최초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피부의 면역세포 활성을 갖다가 증가시킨다는 그런 적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동물 시험이지만은 피부에 피부병 균을 갖다 감염시켜서 했을 때 소금을 많이 먹은 데일수록 감염에서 회복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쪽으로 소금 축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논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소금이 면역하고 그 관계 최초의 논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후속 연구가 또 돼가지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바닷물이 막 오염돼 가지고 하는데 한국산 천연염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갯벌 뭐 이런 데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뻘 성분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씩 들어가긴 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씩 이물질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걸 갖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환경 호르몬 뭐 몇백 가지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고 12가지 정도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요. 그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걸 갖다가 못 찾았어요. 저게 어떤 사람은 그 장판에서 오는 걸 갖다가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모든 게 플라스틱의 사방에 있다 보니까 이 공기 중에서도 그 장판에서 오는 것 같은 그 가소제 성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호흡하는 그 양보다도 훨씬 더 적게 하니까 거의 문제는 안 돼요. 중금속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고 미생물은 지금까지 문제되는 미생물을 갖다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천일염에 있어서 원시 세균이 다 발견이 돼요. 아주 극한 조건에서 있는 미생물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는 여태까지 보고된 게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 근데 저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 생수에도 다 있어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에서 정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논문에 나오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80 마이크로미터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했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나노미터 사이즈로 아주 미세해가지고 얘네들은 필터도 다 통과가 돼요. 8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되는 것들은 필터 통과시키면 거의 다 제거가 돼요. 별 문제는 안 되는데 나노미터 사이즈의 얘네들은 들어가면은 장에서 흡수가 되고 혈관 통해서 조직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정말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구우면은 걔네들 다 가스화가 돼가지고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은 구워서 먹자 그렇게 했는데 구우면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미세 플라스틱도 그런 문제가 별로 없고 후쿠시마 그쪽에서 거기 원전 사고 나고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다가 그 다음부터는 2가지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데 아직은 문제가 되는 걸 아직은 발견 못했어요. 없었어요. 그게 중고등 학생이 있었으면은 이쪽 소금은 정말 할 게 많은 분야에 저는 아직 여기서 일부분만 얘기했는데 요게 소금 관련 팁을 갖다 몇 개 얘기할게요. 구운 김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여기 천일염을 갖다가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일염이 좋다 해가지고 저런 데는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한국산 천일염에 있는 미네랄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좋냐면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흡습하는 능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한국산 천일염은 주위에 이렇게 하면 주위에 수분을 갖다 흡습해요. 근데 구운 김에다가 천일염을 해서 하면은 눅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구운 소금을 갖다가 해서 하는 게 낫고 소금을 갖다 구우면은 아까 염화 칼슘에 염화 마그네슘은 얘네들 파괴돼서 더 이상 흡습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이블 솔트도 천일염은 적절하지 않아요. 한국산 천일염은. 그리고 한국산 천일염 갖다 또 볶아 먹으면 좋은 걸로 했는데 열을 가하면 좋긴 좋은데 집에서는 저는 구워서 볶아서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볶으면은 좀 낮은 온도에서는 벤조피렌이 만들어지고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한 350도에서 600도 그 사이에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데 집에서 이렇게 볶고 하는 거는 600도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집에서 볶아서 드시려면 구운 소금 비싸지 않으니까 구운 소금 사다가 드시는 게 좋고 요거 때문에 또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일부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저거 그냥 정제염 깨끗한 정제염 사다가 먹고 그리고 나머지 야채나 미네랄 공급은 야채나 그런 걸로 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저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실험을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아닐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전 사실은 안에 있는 천일염 안에 있는 그 미네랄이 영양분으로 해서 거기 있는 그 영양분의 역할인지 아니면은 걔 미네랄이 우리 같이 섭취하는 물의 구조를 갖다가 사람한테 훨씬 더 좋은 물의 구조를 바꿔서 하는 건지 그게 아직 불확실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답을 못 냈지만은 저는 아마 이게 우선은 그 천일염에 있는 그런 미네랄 조성 같이 그 밸런스 있게 그 다른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미네랄 섭취하는 것도 어렵고 만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효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판 소금이라고 보통 언론에 보도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한국의 천일염이 이제 예. 99%가 그렇죠. 장판에서 장판을 만들어져요. 깔고 예. 거기 바닷물을 가두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얻어지는 소금.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된 장판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장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근데 그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그 플라스틱 오래되면 막 사가가지고 이렇게 부스러기 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거의 한 5년 이상 되고 거의 10년 가까이 돼야 돼요. 근데 한 5년 정도 하면은 그리고 장판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뭐냐면 그 천일염을 생산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바닷물을 갖다 증발제에다 거긴 뻘이에요, 그냥. 맨 끝에 그 결정지가 있는데 거기만 장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보통 여름 같은데 아침에 물 돼가지고 오후에 수확을 하니까 채 24시간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끝에 이제 천일염 수확을 할 때 장판이 약간 경사가 지기만 하더라도 이 천일염 수확이 제대로 잘 안 돼요. 결정이 제대로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판이 부스러기가 날 때 그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한 5년 정도, 맥시멈 5년, 한 3년에서 한 4년 되면은 장판이 다 유연성이나 이런 거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수확하는 거 대파라고 하는데 걔를 자꾸 무지로 하다 보면 약간의 경사가 져요. 그러다 보니까 못 써가지고 장판을 갈아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판 그렇게 사가가지고 이렇게 정도까지 그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판에서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플라스틱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인데 가소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데 분명히 나오긴 해요. 근데 아주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루에 사람들이 천일염을 갖다 10g을 먹는다고 했을 때 아주 그 양을 갖다 이렇게 거의 나오는 거 하면은 우리 공기 중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섭취하는 그런 가소제 양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당뇨가 있으면 저염식을 하라고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너무 염분 섭취량이 적어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병이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당뇨가 있을 때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당뇨 사실 2형 당뇨예요. 잘 먹어 생기는 당뇨. 거기 당뇨 그렇게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활성산소 발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이렇게 당뇨 진행되는데, 근데 우선은 문제는 뭐냐면은 소금을 적게 먹잖아요. 그럼 활성산소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적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논문을 갖다 소개를 안 했는데 당뇨 걸린 사람들한테 저염식을 했더니까 오히려 당뇨가 더 심해지면서 사망률도 이제 증가한다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 걸린 사람도
소금을 갖다가 적게 먹는 거 되게 위험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좋은 소금 섭취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 이제 그 학기마다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급식 만족도 조사할 때 이제 저염 식단을 구성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맛이 예, 덜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학교에서 영양 식단을 제공할 때 그런 간 맛을 생각해서 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저염 식단을 제공하는 게 좋은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얼마큼 양을 먹는 게 적절한지 그거는 지금 아직도 논란이 계속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좋은 소금을 갖다가 섭취하는 거는 그게 지금 보면은 그 사실 급식에 있어서 그 전 좋은 소금을 갖다가 그걸 쓰고서 그냥 애들 편하게 이렇게 꼭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소금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하려다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암도 우리가 소금 먹으면은 암 발생이 이제 증가한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소금 섭취를 하면은 그 미네랄 없는 소금으로 다 모든 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소금 섭취를 하면은 그 활성산소 발생이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하면서 활성산소가 염증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은 그 우리 암세포가 그 암을 갖다가 이제 그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면역세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가 이제 면역세포를 피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가 피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그 사실은 그 암 치료할 때 면역치료 요새 많이 하는 그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암세포가 뭐냐면은 사람의 면역 그 시스템을 갖다 억제하는 그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그 재작년 두 개의 논문이 나왔는데 소금이 그 암세포가 그 면역 시스템을 사람의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걸 갖다가 그걸 억제를 한다는 거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암 생기고 하는 걸 갖다가 억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소금을 줄여서 먹는 게 또 이제 제가 얘기 안 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는데 줄여서 그 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밝혀진 건데 줄여서 먹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줄여서 먹으면 그런 기능들이 다 억제가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좋은 소금 섭취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식도 사실은 여기는 전남 지역이 그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미네랄 많은 소금의 최대 산지거든요. 그 좋은 거 옆에 두고서 그것도 값도 싸고요. 그거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까 우리 그 저염 소금부터 해가지고 염화나트륨 대신에 염화칼륨을 좀 도포하는 그런 저염 소금들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노력으로는 칼륨이 신체에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된다면은 다른 대체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앞으로 향후에 다른. 근데 저는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성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첨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꼭 문제점들이 그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 염화 칼륨 집어넣은 거는 저도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칼륨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떨어뜨린다 해서 이제 칼륨을 집어넣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식물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함초 소금이니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는 그 맛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은, 그 건강 위해서라면은
여기 천일염하고 거기에 이제 천일염 구워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혀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여기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있으면은 이 소금 쪽에 한번 미래를 갖다가 걸어보는 것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금 쪽 아까 처음에도 저도 얘기했지만은 단순한 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전혀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먹는 거 위에도 이용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미네랄 있는 소금을 연구하는 데는 우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팀으로 하는 그 몇 분. 그게 뭐냐면은 외국에서는 미네랄 있는 소금이 안 나기 때문에 소금 갖고 연구하는 건 다 미네랄 없는 소금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 있는 소금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정말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에 아마 앞으로 큰 산업인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